때로는 작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듭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날 오후 한국의 평범한 택시에 올라탔을 때 그는 뒷좌석에 걸린 낡은 유니폼 하나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니폼에는 한 가족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낡은 유니폼이 한 할아버지와 한 아이, 그리고 자신의 삶까지 바꿔놓을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었음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맑은 오후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급한 일정 때문에 길가에서 택시 한 대를 잡았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뒷좌석에 몸을 맡기려던 그 순간 등받이에 걸린 하나의 옷가지가 그의 시선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어떤 유니폼과도 달랐죠. 하얀 바탕에 붉은 선이 그어진 그 유니폼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목 부분에 실밥이 여러 곳에서 튀어나와 있었고 등번호는 수없이 많은 세탁으로 인해 거의 지워져서 겨우 윤곽만 남아 있었어요. 손흥민은 무의식적으로 그 유니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마치 오래전 잊혀진 기억의 문이 갑자기 열린 것 같았죠.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보려 했지만 자꾸만 그 낡은 유니폼 쪽으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유니폼의 천이 얇아진 부분들, 어깨 선이 약간 늘어진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옷에서 풍겨나오는 묘한 정감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문득 손흥민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그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훈련장으로 향하던 길이었죠. 그때 아버지는 항상 해진 회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운동복 역시 오늘 본 이 유니폼처럼 여러 번의 세탁으로 색이 바랜 채로 곳곳이 낡아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아들아, 옷이 낡았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낡은 건 아니란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어린 손흥민에게는 그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의미가 가슴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택시는 서울 시내의 복잡한 도로를 천천히 달려가고 있었지만 손흥민의 마음은 이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는 눈을 감으며 더욱 선명해지는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운동복 주머니에는 항상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거기에는 손흥민의 훈련 스케줄과 성장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어떤 날은 오늘 슈팅 자세가 많이 좋아졌다. 어떤 날은 체력 훈련을 좀 더 보강해야겠다 같은 세심한 관찰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손흥민을 울컥하게 만든 것은 그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항상 적혀있던 한 문장이었어요. 흥민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 문장을 처음 발견했을 때 어린 손흥민은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그저 미소만 지으셨죠. 지금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는 손흥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낡은 유니폼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아버지의 그 해진 운동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낡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누군가를 향한 깊은 사랑과 희생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런 옷이었죠. 손흥민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유니폼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이 옷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운전석에서는 70대로 보이는 기사님이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그분의 뒷모습에서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단단한 의지 같은 것도 엿보였습니다. 손흥민은 문득 그 기사님과 이 낡은 유니폼 사이에는 분명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선뜻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마치 그 유니폼이 품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깊고 무겁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 같았죠. 손흥민은 다시 한번 그 유니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소매 부분에는 작은 구멍이 몇 개 있었고 가슴팍에는 뭔가 떨어뜨린 듯한 작은 얼룩도 보였어요. 하지만 그런 흠집들이 오히려 그 유니폼을 더욱 소중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 모든 흔적들이 각각의 추억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문득 손흥민은 자신의 첫 번째 국가대표 유니폼을 떠올렸어요. 그때 그 유니폼을 받았을 때의 벅찬 마음, 그리고 아버지가 그 유니폼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까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지.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낡은 유니폼에서는 그와는 또 다른 감동이 느껴졌어요. 새 유니폼의 화려함이나 자랑스러움과는 달리 이 유니폼에서는 묵묵한 사랑과 변치 않는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손흥민은 가만히 앉아서 그 유니폼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다시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순간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를 통해 손흥민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세월의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축구 정말 잘하더라구만요. 그 말에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그 낡은 유니폼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유니폼 뒤에는 분명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더욱 크게 흔들릴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손흥민은 그 예감이 맞기를 은밀히 바랐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운전석의 70대 기사님은 손흥민 선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저 평범한 승객 하나가 탄 것으로만 여기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축구 보면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에서도 활약을 많이 하더라구만요. 그 말에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뒷좌석에 걸린 그 낡은 유니폼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그 유니폼이 자신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손흥민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유니폼에 대해 물어볼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유니폼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기사님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백미러를 통해 보이는 그분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아, 이거요? 기사님이 뒤를 돌아보며 유니폼을 가리켰어요. 우리 손자가 줬죠. 자기 꿈을 잃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흥민의 가슴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자가 줬다고? 그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보통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뭔가를 사주는 법인데 이 경우는 정반대였거든요. 손자분이 할아버지께 유니폼을 선물하셨다고요? 손흥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사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 아이가 참 마음씨가 고와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는데 늘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저는 꼭 축구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말이죠. 손흥민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동시에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했던 그 비슷한 다짐들,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마다 보여주셨던 믿음 어린 눈빛까지요. 정말 대단한 손자분이시네요. 손흥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기사님의 표정에 잠깐 그림자가 스쳤어요. 하지만 곧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멀리 있어요. 자기 꿈을 위해서 말이죠. 그 말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손흥민은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왠지 쉽게 캐물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님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참 착했어요. 기사님이 스스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게임이나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할 나이에 그 아이는 늘 축구공만 있으면 만족했어요. 그리고 꼭 이런 말을 했죠. 할아버지, 제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할아버지께 멋진 유니폼 사드릴게요라고요. 손흥민은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도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비슷한 약속을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런데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유니폼이 그 약속의 결과인가요? 기사님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셈이죠. 하지만 그 아이가 유명해져서 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기사님의 말이 끊어졌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기사님의 목소리에서 자부심과 함께 뭔가 아픈 감정도 섞여 있었거든요. 실은 기사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유니폼을 줄 때 한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이 유니폼을 보면서 제가 항상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그 말에 손흥민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멀리 있는 손자가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보낸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유니폼을 늘 가까이 두고 있어요. 기사님이 계속했습니다. 비록 낡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손흥민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의 첫 번째 축구화를 소중히 보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기사님도 손자의 마음이 담긴 이 유니폼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 것이었죠. 정말 소중한 선물이네요. 손흥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기사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손님도 이 유니폼을 참 자세히 보시네요. 혹시 축구를 좋아하세요? 손흥민은 순간 당황했어요.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평범한 승객으로 남아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손흥민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축구가 꿈이었거든요. 그러시군요. 기사님이 반가워했어요. 그럼 우리 손자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 아이도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라고 늘 말하거든요. 그 말에 손흥민은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도 축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싶다고 늘 생각해왔거든요. 손자분이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기사님의 표정이 다시 복잡해졌어요. 자부심과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기사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는 다시 말을 끊었어요. 마치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기사님이 편할 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대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손자분에게는 분명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낡은 유니폼과 깊은 관련이 있을 거야. 택시는 계속 서울의 거리를 달려가고 있었지만 손흥민의 마음은 이미 그 알 수 없는 손자분의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자신의 마음을 크게 흔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택시가 신호등에서 잠시 멈춘 순간 기사님이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손자, 지금 정말 먼 곳에 있어요. 손흥민은 먼 곳이라는 표현에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해외 유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건지 짐작이 서지 않았거든요. 유학을 가신 건가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사님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유학은 아니고. 그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요? 손흥민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네, 아프리카 케냐에 있습니다.
기사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갔던 거였어요. 대학교에서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손흥민은 더욱 놀랐어요. 단순한 해외 생활이 아니라 봉사활동이었다니요. 그리고 케냐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들으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축구 지도자가 되려고 봉사활동을 다녔다가 기사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아이들을 그냥 두고 올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흥민의 마음이 크게 요동쳤어요. 봉사활동을 갔다가 그곳의 아이들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훨씬 감동적이고 동시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계획보다 오래 머물고 계시는 건가요?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6개월만 있을 예정이었는데 기사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벌써 2년째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손흥민은 그 무게를 느꼈어요. 젊은 나이에 자신의 계획을 바꾸고 아프리카에서 2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기사님이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아이들은 축구공 하나만 있어도 온종일 웃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축구하는 꿈도 못 꾸죠. 저는 이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꿈도 심어주고 싶어요. 손흥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편지 내용이 너무나 진정성 있게 들렸거든요. 자신도 어린 시절 제대로 된 축구와 한 켤레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손흥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문제는 돈이에요. 손흥민은 귀를 더욱 기울였습니다. 그 아이가 거기서 하는 일은 봉사잖아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가는 거죠. 아이들 축구공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가끔은 아픈 아이들 병원비도 내줘야 하고. 기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손흥민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젊은 청년이 혼자서 그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늙은이가 이렇게 택시를 몰고 있는 거예요. 기사님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는 정년퇴직을 하고 좀 쉬려고 했는데 그 말에 손흥민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7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아프리카에 있는 손자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매달 얼마씩이나 보내셔야 하나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많지 않아요. 그 아이도 저한테 부담 주기 싫어해서 최소한만 요청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기사님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애들한테 축구 신발 하나 사주는 것도 쉽지 않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흥민은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어린 시절 아버지께 새 축구화를 사달라고 조르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주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던 그 복잡한 심정 말이에요. 그 아이는 참 착해요. 기사님이 계속했습니다. 자기 필요한 건 다 참으면서도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꼭 사주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케냐 아이들이 한국 축구를 보고 싶다고 해서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까지 보냈더라고요. 손흥민은 더욱 감동받았어요. 그 손자분이 단순히 축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까지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한국 축구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고요? 손흥민이 물었습니다. 네, 특히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편지에서 그러더라고요. 케냐 아이들에게 손흥민 선수 같은 꿈을 심어주고 싶다고. 그 순간 손흥민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손흥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기사님이 조금 힘든 표정을 지었어요. 제 나이에 이렇게 일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손흥민은 기사님의 그 말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말이에요. 그 유니폼.
손흥민이 다시 뒷좌석의 유니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제게 준 거예요. 할아버지, 이걸 보면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라고 했죠. 손흥민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낡은 유니폼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사랑과 믿음이 담긴 상징이었던 것이죠. 택시는 계속 달려가고 있었지만 손흥민의 마음은 이미 저 멀리 아프리카 케냐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젊은이가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며 꿈을 심어주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받은 사랑과 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나누고 있을까? 운전석 너머로 들려오는 기사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손자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절절히 묻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기사님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애들한테 축구 신발 하나 사주는 것도 쉽지 않다더라고요. 그 말에 손흥민의 눈은 다시 뒷좌석에 걸린 낡은 유니폼으로 향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 유니폼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낡은 옷이 아니라 한 가족의 사랑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처럼 느껴졌거든요. 손흥민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새벽같이 일어나 훈련장으로 데려다 주시던 그 추운 겨울날들. 그때 아버지는 항상 같은 회색 운동복을 입고 계셨죠. 그 운동복도 지금 이 유니폼처럼 여러 번 세탁되어 색이 발해 있었어요. 하지만 어린 손흥민에게는 그런 외적인 모습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아버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손흥민이 훈련을 마치고 나오면 항상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죠. 그때 아버지가 자주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흥민아, 우리가 지금 힘든 건 나중에 더 큰 기쁨을 위한 거란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손흥민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아들의 축구 실력 향상만을 바라셨던 게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서 배우는 인내와 끈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손흥민의 시선이 다시 기사님의 뒷모습으로 향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의 손자를 위해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보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사랑 말이에요. 문득 손흥민은 자신이 받은 사랑의 크기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해 주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그 사랑들을 제대로 갚고 있을까? 택시 밖으로는 서울의 일상적인 풍경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지만 손흥민의 마음속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마치 큰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바다 같았거든요. 그 파도의 중심에는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이 있었어요. 손흥민은 그 청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왠지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축구를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그 마음. 그것은 손흥민 자신이 항상 품고 있던 꿈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신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물론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팬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청년처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손흥민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감동,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까지. 자신이 받은 사랑과 관심에 비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과연 충분했는지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며 손흥민은 생각했어요. 이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 같은 특별한 기회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기회를 정말 의미 있게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그때 기사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그 아이가 보내온 사진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할아버지 마음도 뿌듯하죠. 그 말을 들으며 손흥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거든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환경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만족감과 보람이 그 청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손흥민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때도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었죠. 그리고 가족들의 응원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어떤가요? 많은 것을 이루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지만 그 어린 시절의 순수한 행복을 여전히 느끼고 있을까? 손흥민은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택시의 진동과 함께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손흥민의 사색을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 청소년기의 도전, 그리고 프로가 되면서 겪은 수많은 일들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항상 자신을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모님, 코치님들, 팀 동료들, 그리고 팬들까지. 손흥민은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얼굴이 가장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지금도 아버지는 손흥민의 경기를 볼 때마다 어린 시절처럼 긴장하며 응원하고 계시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손흥민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늘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그리고 이 기사님과 그의 손자, 그리고 아프리카 아이들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목적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손흥민의 마음속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히지 않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택시가 한 구간 더 지나갈 때쯤 기사님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지금까지는 손자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다면 이번에는 뭔가 아쉬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기사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가 올해 봄에 잠시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손흥민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들어오려고 했었다는 과거형 표현이 묘한 불안감을 자아냈거든요. 2년 동안 케냐에서 지내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나 봐요. 편지에서도 가끔 고향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할머니가 해주던 김치찌개 생각이 많이 난다고. 기사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손흥민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려왔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20대 청년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표도 미리 끊어놨어요. 기사님이 계속했습니다. 할머니도 정말 기뻐하셨죠. 몇 달 전부터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손흥민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모습, 기사님이 공항에 마중 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까지.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눈에 선했어요. 하지만 기사님의 다음 말이 그 따뜻한 상상을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못 온다고. 손흥민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올 수 없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사님은 잠깐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가르치던 아이들 중에 부모를 잃은 아이가 몇 명 있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손흥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운 것이었군요.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이었을까요? 특히 12살 된 여자아이가 있는데. 기사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부모님을 모두 잃고 축구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이예요. 그 아이가 우리 손자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손흥민은 그 아이의 간절한 마음을 상상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축구 선생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희망 그 자체였을 테니까요. 기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한국행을 말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버리고 올 수 있겠어요? 손흥민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청년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됐거든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결국 비행기표는 취소했죠. 기사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많이 우셨어요. 준비해둔 음식들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 장면을 상상하니 손흥민도 울컥했어요. 손자를 기다리며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할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손흥민은 깊은 감동도 받았어요. 그 청년이 보여준 선택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결국 더 절실한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기사님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때 저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정말 나쁜 손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아이들을 보면 어린 시절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축구로 꿈을 찾았듯이 이 아이들도 축구로 새로운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편지 내용을 들으며 손흥민은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도 어린 손흥민을 위해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죠. 자신의 꿈, 편안한 생활, 때로는 건강까지도. 그 모든 희생이 지금의 손흥민을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아이들의 꿈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손흥민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감동, 존경, 그리고 동시에 깊은 아픔도 느껴졌습니다. 그 청년과 가족들이 겪고 있을 그리움과 아쉬움이 너무나 절절하게 다가왔거든요. 그 뒤로는 기사님의 목소리가 더욱 조용해졌어요. 한국 올 얘기는 꺼내지 않아요. 그 아이도 말하기 힘들어하고 저희도 차라리 그냥 묻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손흥민은 이 가족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의 깊이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그 그리움을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손흥민은 뒷좌석에 걸린 그 낡은 유니폼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제 그 유니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보였습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연결해주는 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증표이기도 했고요. 택시는 계속 달려가고 있었지만 손흥민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희생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동시에 자신에 대한 성찰도 깊어졌습니다. 과연 자신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감이었어요. 목적지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택시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갔어요. 마치 큰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죠. 기사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고 손흥민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시선은 여전히 그 낡은 유니폼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단순히 오래된 옷으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유니폼의 구석구석에 담긴 이야기들이 손흥민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거든요. 세탁으로 인해 번호가 거의 지워진 등 부분을 보며 손흥민은 생각했어요. 그 숫자가 지워진 만큼 아마도 기사님이 그 유니폼을 얼마나 자주 보고 만지셨을까 하고 말이에요. 매번 손자가 그리울 때마다 그 유니폼을 바라보며 위안을 삼으셨을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목 부분에 늘어진 실밥들도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들이 단순한 마모의 흔적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스며든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마도 기사님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신호대기 중에도 자주 그 유니폼을 돌아보셨을 거예요. 손흥민의 눈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에 무언가 맺히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억누르려 했어요.
지금 당장 눈물을 보이기에는 아직 이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기사님이 백미러를 통해 손흥민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도 손흥민이 계속해서 유니폼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손님.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요? 그 말에 손흥민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기사님이 자신의 가족사를 이야기하느라 불편함을 끼쳤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전혀요. 손흥민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기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 못난 옷이죠? 그래도 저한텐 자랑거리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흥민의 목이 메어왔어요. 못난 옷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안에 담긴 자부심을 감출 수 없는 기사님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손흥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멋진 유니폼이에요. 그 짧은 대답을 하고 나서 손흥민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목구멍 어딘가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려고 했거든요.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평범한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자동차들이 신호에 맞춰 서고 가기를 반복하는 일상적인 모습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도 기사님과 같은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있을까? 멀리 떨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손흥민은 그런 생각들에 잠겨들었어요. 문득 자신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손흥민이 해외에 있을 때 이런 마음이셨을까? 자식이 멀리서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한편으로는 곁에 있지 못하는 아쉬움도 느끼셨을까? 손흥민은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그러자 가슴 한편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감동이었을까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 아마도 둘 다였을 거예요. 택시의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목적지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손흥민은 왠지 이 여행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기사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그 손자분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었거든요. 기사님이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곧 도착이에요. 그 말에 손흥민은 아쉬움을 느꼈어요. 동시에 뭔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손흥민은 다시 한번 그 낡은 유니폼을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팍의 작은 얼룩, 소매 부분의 구멍,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랜 색깔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흠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표식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손흥민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들이 빠르게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한 막연한 아이디어들이었어요. 기사님이 방향 지시등을 켜며 차선을 바꿨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구간에 접어든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는 목적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은 자신의 원래 일정을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택시 안에서 듣게 된 이야기가 훨씬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진짜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손흥민은 가만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손으로 축구공을 차고 골을 넣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왔죠.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는 없을까? 그때 기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정말 감사해요. 손흥민이 고개를 들어 기사님을 바라봤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손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말이에요. 오랜만에 마음껏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손흥민의 마음이 더욱 뭉클해졌어요. 기사님이 오히려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하시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정작 감동받고 깨달음을 얻은 건 자신인데 말이에요. 택시가 완전히 멈췄어요. 목적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선뜻 차에서 내리기가 어려웠어요. 마치 이 순간이 끝나면 뭔가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계속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자 손흥민은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폭발할 듯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흥민은 조용히 카드를 꺼내 기사님께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받으셨어요. 손흥민은 차에서 내려 트렁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은 사람의 모습이었죠. 트렁크 앞에 서서 손흥민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재단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전화 너머로는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미리 약속을 잡고 차근차근 상의하는 손흥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축구를 가르치는 한국 청년을 위한 거예요. 손흥민은 기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뒷바라지하는 할아버지의 희생까지. 모든 이야기가 그의 입에서 담담하지만 간절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상대방도 손흥민의 진정성을 느꼈는지 즉시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보낼 것인지 물었을 때 손흥민은 잠깐 망설이지 않고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택시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손흥민이 강조했습니다. 절대 익명으로 처리해주세요. 제 이름이나 정체가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후원금의 절반은 케냐에 있는 손자분에게, 나머지 절반은 국내의 기사님 가족에게 전달되도록 요청했어요. 모든 과정에서 후원자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하되 단지 한국을 사랑하는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표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흥민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계속 올라왔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깊은 평안함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길을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몇 분 후 그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후원금 전달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기사님의 핸드폰도 울렸어요. 아마도 은행에서 보낸 입금 알림이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차로 돌아왔어요. 기사님은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표정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이게 무슨... 기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수증을 보시더니 기사님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분명히 택시비만 계산했을 텐데 그와는 전혀 다른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손님,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사님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잘못된 것 없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분을 위한 작은 마음이에요. 기사님은 손흥민을 빤히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에는 궁금함과 감동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했어요. 저는 그냥 우연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행운아예요. 손흥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 손자분의 헌신, 그리고 아프리카 아이들의 순수함.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거든요. 기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지금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들이 갑자기 가벼워진 것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갚으실 필요 없어요.
손흥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오늘 정말 소중한 것을 배웠거든요. 손흥민은 차에서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그 낡은 유니폼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 유니폼은 더 이상 낡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씨앗 같은 존재였죠. 손자분께 안부 전해주세요. 손흥민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청년이라고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리고 손흥민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손흥민은 걸어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자신이 한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곧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사랑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일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이 이제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사님과 손자분이 앞으로 더 이상 경제적 걱정 없이 서로의 꿈을 응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손흥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서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드디어 풀린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거든요. 손흥민이 멀어져가는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기사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들린 영수증을 바라보며 아직도 현실감이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사님은 천천히 택시 밖으로 나왔어요. 다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영수증을 들여다보고 핸드폰의 입금 메시지를 확인해봤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잠시 후 기사님은 뒷좌석에 걸린 그 낡은 유니폼을 조심스럽게 꺼내 안았어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귀한 사람을 끌어안듯 그 유니폼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먼저 작은 흐느낌이 시작됐어요. 어깨가 살짝 떨리더니 곧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사님은 유니폼을 더욱 꽉 껴안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손자를 안고 있는 것처럼 그 유니폼에 자신의 얼굴을 묻었습니다. 흥민아. 기사님이 작은 소리로 손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걱정 없이 너를 응원할 수 있겠구나. 그 말을 하고 나서 기사님의 울음은 더욱 거세졌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경제적 부담, 손자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충분히 도와주지 못한다는 미안함까지. 그 모든 무거운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길가를 지나던 사람들이 기사님을 바라봤지만 그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욱 마음껏 울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순간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온몸으로 그 감동을 표현하고 계셨어요. 기사님은 유니폼을 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울음이 잦아들고 나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그 순간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나셨나 봅니다. 기사님이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갑작스러운 기사님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놀라셨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을 텐데 기사님은 쉽게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한참 후에야 기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만난 한 승객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준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할머니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사님은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유니폼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유니폼에는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손자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자 동시에 기적을 불러온 행운의 상징이기도 했거든요. 기사님은 조심스럽게 유니폼을 접어서 다시 뒷좌석에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정성스럽게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서 또다시 그 유니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지금까지 본 적 없던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갑자기 가벼워진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은 희망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기사님은 핸드폰을 다시 꺼내 케냐에 있는 손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마도 오늘 있었던 기적 같은 일에 대해 전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경제적 걱정 없이 마음껏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기사님은 택시를 다시 출발시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운전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보였습니다.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고 입가에는 계속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기사님은 뒤를 돌아보며 그 유니폼을 바라봤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기사님은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만난 그 젊은 승객이 바로 그런 천사였다고 믿으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사님이 가장 기뻤던 건 이제 손자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흥민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너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기사님은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오늘 있었던 기적 같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두 분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기사님의 마음속에는 그 젊은 승객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자리 잡았어요. 비록 그분의 정체는 끝까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저 멀리 케냐에서도 곧 기쁜 소식을 들은 손자가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제적 걱정 없이 마음껏 아이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며칠이 지난 후 손흥민은 자신이 남긴 후원금이 실제로 케냐로 전달됐다는 소식을 조용히 전해 들었어요. 재단 관계자를 통해 받은 소식이었지만 그 내용은 손흥민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케냐의 작은 마을에 있는 축구 교실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손자분이 보낸 첫 번째 사진에는 새로운 축구화를 신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맨발이나 낡은 신발로 축구를 하던 아이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축구화를 신게 된 것이었죠. 특히 부모를 잃고 혼자 지내던 12살 여자아이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그 아이는 새 축구화를 받고 나서 밤새 그것을 안고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그 누구보다 먼저 축구장에 나와서 연습을 시작했어요. 아이의 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자분이 보낸 편지에는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축구용품만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의료용품과 영양제도 함께 전달되어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희망에 찬 표정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새로운 훈련 장비들 덕분에 축구 수업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콘과 마커 그리고 여러 종류의 공들이 추가되면서 아이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축구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자분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진짜 축구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말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이 어린 시절 처음 제대로 된 축구화를 신었을 때의 그 기분을 아이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마을의 다른 어른들이 이 축구 교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본 부모들과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간식을 만들어 주셨고 또 어떤 분은 축구장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케냐의 축구 교실이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어른들도 그 긍정적인 에너지에 감화되기 시작했어요. 손자분은 특별히 감동적인 에피소드 하나를 전해왔어요. 가장 내성적이던 9살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처음으로 골을 넣은 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는 골을 넣고 나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고마워요.
라고 외쳤다고 해요. 누구에게 하는 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감사 인사였을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기사님께도 케냐에서 온 편지가 도착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께 직접 쓴 편지였는데 그 내용을 읽은 기사님은 또 한 번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이제 진짜 축구선수가 된 것 같다고 말해요. 그리고 저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멋진지 계속 이야기해 달라고 해요. 편지에는 아이들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 영상을 보면서 연습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어요. 이제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어서 아이들이 직접 한국 축구를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이들은 손흥민의 플레이를 따라하면서 자신들도 언젠가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아이들이 만든 작은 편지였어요. 케냐 아이들이 한국의 익명 후원자에게 보낸 감사 편지였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순수하고 진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천사님께 우리는 매일 축구를 해요. 그리고 매일 한국을 생각해요. 언젠가 우리도 한국에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손흥민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재단 관계자는 추가로 놀라운 소식도 전해줬어요. 이 케냐 축구 교실의 이야기가 현지에서 화제가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 명의 청년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점점 더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제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랑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았어요. 한 사람에서 시작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손흥민은 케냐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고.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된 그 택시에서의 만남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만약 그날 그 택시를 타지 않았다면, 그 낡은 유니폼을 보지 못했다면 이 아름다운 변화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몇 주가 더 지난 후 손흥민은 다시 해외 일정을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차가 아닌 택시를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그날의 경험 이후로 택시를 탈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그간의 변화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케냐에서 온 소식들, 기사님 가족의 달라진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들을 말이에요. 가장 큰 깨달음은 효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손흥민은 좋은 성과를 내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효도의 한 형태였지만 그날 택시에서 만난 이야기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효도를 보여주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받은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자 사랑의 완성이었던 것 같았어요. 손흥민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추운 새벽 훈련장으로 데려다 주시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손흥민의 꿈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셨던 그 마음. 그 모든 희생들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어져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케냐의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것처럼 자신이 받은 사랑을 매개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갚는 방법이었던 거죠. 택시 안에서 손흥민은 조용히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돌려줘야 하는지도요.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손흥민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들이 자리 잡았어요. 앞으로는 단순히 축구 잘하는 선수로만 남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과 능력을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었어요. 특히 자신과 같은 꿈을 키우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죠. 그것은 어린 시절 자신이 받았던 도움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고,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을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일이기도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손흥민은 케냐 아이들이 보낸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 순수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제 그 아이들에게는 자신도 하나의 희망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구름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그 구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도 저 구름들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세상 곳곳에 단비를 내려주는 것 같다고. 한 사람에서 시작된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해지면서 결국 세상 전체를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같다고. 그날 택시에서 만난 기사님과 손자분의 이야기도 그런 사랑의 연결고리 중 하나였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손자에게로, 손자의 헌신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로,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자신에게 감동을 주어서 또 다른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더욱 많은 사람들과 이런 아름다운 연결고리들을 만들어가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케냐의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더욱 깊어졌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도 없었을 테고 케냐 아이들의 웃음도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사랑.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생각이 손흥민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에 걸쳐 실천해야 할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쪽 세상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마음속에서는 사랑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택시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손흥민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기를. 무엇보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이 세상 곳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그렇게 손흥민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축구 경기를 위한 여행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만남들이 찾아옵니다. 그날 손흥민이 탄 택시처럼 평범해 보이는 순간 속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이야기들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의 작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